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코스피는 조금 오르고 코스닥은 조금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올라간 것들을 보면은 코스닥들이 좀 많이 올랐지요. 등락 순위를 보면은 지금 대부 시스터스 이게 오늘 상한가 쳤고, 나노 CMS 이것도 상한가 쳤는데, 이 오늘 상한가 4개 종목들이 전부 다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닥. 이건 디지털이고, 나노 CMS는 전기전자, 세로닉스는 IT 부품, 어, 자트리 BNT 이것도 코스닥 유통, 이래가지고 상한가 4개가 전부 다 코스닥에서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11.57포인트 내려가지고 마이너스 1.1% 내렸거든요. 어, 코스닥 힘이 약한 거에 비해서는, 코스닥 종목의 힘이 약한 거에 비해서는 상한가가 4개나 전부 코스닥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 지금 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지막으로 갈놈들을 올리 보낸다, 뭐 이런 뭐 느낌이 드는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인데, 나는 일단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추세가 지금 일봉상으로 깨졌고 월봉상으로 깨졌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방이다. 하방 중에 이런 조정과 흔들림이 있다. 흔들리게 놓은다. 오늘 장중에는 흔들리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선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정신없이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2시 뭐 좀 넘어가지고 2시 40분인가 요 추세를 뚫고 올라갈 때, 이거는 일단 윗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따라 붙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결국은 안 따라 붙었는데, 나는 지금 추세를 하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올라오는 게 여기에 대한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올라오는 것이 여기에 대한 반등인 건지 이 전체에 대한 반등인 건지 확실치는 않는데, 일단 나는 이쪽 이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하락에 대한 반등. 그래서 이 꼭대기를 연결해 보면 이런 추세가 나오는데, 이 추세를 종가 대비로 뚫기는 쉽지 않을 거다. 장중에는 뚫을 수 있습니다. 장중에 뚫으면은 나는 지금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그리고 조금 적게 오른다면은 요 라인 정도는 종가 대비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게 오를 때. 좀 많이 오르면은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 대비로. 그래서 장중에 이거를 뚫고 올라오게 되면은 나는 하방으로 좀 때릴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밑으로 보기 때문에. 또는 주식은 위로 올라오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나는 이 꼭대기를 갖다가 그냥 심리로 볼 때 이번 주 주말 정도가 꼭대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 정도 꼭대기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장중 꼭대기는 한 수요일쯤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어, 지금 최근 얘기는 아니고 좀 오래 전에 얘기를, 한 10년 정도 전에 얘기를, 어, 명절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추석 전에 좀 오릅니다. 이렇게 쭉 오르다가 언제 내리는가 하면은 3일 전,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돈 빼는 사람도 수요일까지 팔아야 되지요. 그래서 수요일 오전 정도에 주로 꼭지를 치고 어, 팔기 시작해 가지고 금요일 날 돈 찾으려고 하니까 어, 수요일 꼭대기를 치고 내리더라 뭐 이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오늘 그래도 조금 올라간 게 코스피가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어,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1,400억을 샀고 기관이 1,900억을 샀습니다. 오늘 쌍거리를 했거든요. 쌍거리를 한 거 치고는 좀 적게 올랐습니다. 생각으로. 개인들이 팔았거든요. 장중에 흔들릴 때 시간을 보면은 뭐 외국인이 코스피를 뭐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뭐 장중에는 이거보다 좀 더 심한 느낌이었는데 샀다 팔았다는 게 외국인이 사고 팔고에 따라서 또 개인이 사고 팔고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흔들기가 나왔다고 보고 개인이 사면은 팔면은 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사니까 개인은 팔겠지요. 그럼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도 모레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이번 주는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전략 후강 개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음 주 월, 화, 수가 우리나라 장이 휴장을 하지요. 휴장을 하면은 목요일, 금요일이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 이틀 만에 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다음 주 월, 화, 수가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월, 화, 그 다음 주 그 목요일 장이 시작하면은 뭐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장을 마치고 외국 장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외국도 조금 다음 주에는 꺾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근거는 뭐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 어제 플란티어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플란티어에 대해서 그 유튜브 말고 뭐 기자가 쓴 글을 읽어보니까 매출액이 좀 더 크더라고요. 조 단위가 넘어가던데 어제는 매출액이 뭐 한 4천억 정도 되는 걸로 유튜브는 소개를 했는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떤 기자가 쓴 기사에는 조가 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무제표하고 쭉 놓는 걸 읽어봤는데 그래서 뭐 유튜브도 뭐 기사도 뭐 크게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유튜브는 더 못 믿겠지요. 그나마 그 기사라든지 또는 이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걸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믿음이 가는데 어쨌거나 빅데이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방향을 잘 모르겠다는 듯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어, 지금 우리나라 옵션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옵션은 뭐 파생이죠. 파생이라는 것은 현물이 있습니다. 그 현물이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에 대한 파생이 우리 지금 옵션입니다. 흐름은 코스피 200보다는 선물, 코스피 선물을 가지고 움직임을 보는 게 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선물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란 거에 비해서는 좀 적게 올랐고 나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기관이 명절 전에 뭐 그래도 주가를 조금 올려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적게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뭐 그 라인 정도, 요 라인 정도 여기죠. 많이 오르면은 종가 대비로 해가지고 대략 뭐 이 라인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 이 추세 라인 정도. 장중에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거를 뚫기는 뭐 쉽지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시간이 밤 9시 51분인데 지금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은 그 다우 나스닥은 아직 안 열렸지요. 대신에 미니 이 선물을 가지고 보게 되면 S&P 미니 500은 이렇게 양봉이 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도 미니가 양봉이 나고 있지요. 다 0.56%, 0.54%가 올라가는 중이고 오랜만에 또 유럽장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시간에 영국이 0.7, 독일이 9.4, 0.9, 프랑스가 0.7, 이렇게 유로 스톡스가 0.8. 뭐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제일 좋은 주식, 제일 우량한 주식 50개를 모은 거 하나만 보더라도 유럽 전체를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던데, 뭐 대체적으로 뭐 크게 틀린 건 아니라 봅니다. 오늘 원 달러가 저 1176원인데 나는 이 달러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올라갈 거다. 올라가니까 조금 내릴 거다. 뭐 아는 사람이 요즘 뭐 경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우리 요 상태가 뭐 이 상승 라인에 요쯤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렸지요. 어디 있노? 여기가 아니고 여기쯤이 아닐까 하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게 되고 있는 요 근처쯤 되는 것 같은데 요 60개월 라인까지 또는 60주 라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한다. 그럼 60주 라인이 어디냐 하면은 보다시피 이쪽 정도 됩니다. 이 라인이 2900이 깨지는 2900 정도 3000이 깨지는 라인이죠.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돼봐야 하는 거지요. 요 저점 라인이 여기니까 이 저점 라인을 쌍바닥을 치거나 뭐 좀 깨지 않을까 하고 나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면은 어 이번 월물은 지금 9월달과 10월달이 걸쳐 있지요. 걸쳐 가지고 그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10월달이 될 수도 있고 뭐 11월이 될 수도 있고 12월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조만간 그럴 것 같아. 뭐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뭐 내가 알 능력은 안 되고 그냥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죠. 거래량의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래량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전체 이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때 요쯤이죠. 이때 하락과 반등이 들어와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뺄 때보다 살 때의 금액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방으로 간다. 99%다 생각했는데 뭐 하방으로 운 좋게 갔습니다. 그래가 이 이하로 떨어진다고 1850 이하로 떨어진다, 1800 이하로 떨어진다. 뭐 거의 예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데를 뚫고 내려갈 때 그때 투매가 나오지요. 투매가 나옵니다. 그 투매가 나오면서 요 저점을 뚫고 내려가면서 1주, 2주의 투매가 나오고 3주 때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이 별가인 것 같은데 이거 내려간 게 대략 한 800포인트 가까이 내렸거든요. 800포인트. 적지 않지요. 800포인트 내렸으니까. 800포인트가 내리고 뭐 몇 주 만에 이래 막 올라오는데 뭐 감당이 안 될 만큼 올라왔습니다. 좀 빠진다고는 예상을 했는데 이 투매까지 나오고 거의 뭐라 그러냐 뭐 이 금융이 망가질 정도로 투매가 나온다. 이거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이 투매가 나오는 와중에는 이 저점을 뚫고 천도 깨고 내려갈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정건사에서는 1200 정도를 바닥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200보다 훨씬 더 밑으로 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못 미쳐서 반등이 들어갈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주봉인데 일봉으로 마지막 날이 제일 바닥이 될 때 뭐 박사님을 보니까 박사님이 이 매매를 하면서
이 현금이 앵꼬가 날 때가 거의 없는데 2, 3년에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앵꼬가 났더라고요. 박사님이 비중 조절을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는데 현금이 앵꼬가 나면은 보통 머지않아 그 바닥을 칩니다. 내가 거의 멘탈이 나가가지고 있으면은 곧 바닥을 치거든요. 거기다가 주식을 별로 하지 않던 사람이 주식을 하겠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박사님 동료분도 있었고, 거의 멘탈이 나가다시피 했고, 그래서 쭉 보니까, 이게 끝이다. 그 내리갈 때 여러 정책들이 마구 나왔지요. 금리를 뭐 0.25씩 인하하다가 뭐 0.5를 인하하고 막 돈을 풀겠다 그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트럼프도 뭐 특단의 조치도 취하고 이랬습니다. 어쨌거나 막아냈습니다. 그냥 바이든 같이 방관할 것 같으면은 뭐 1200도 깨지고 1000도 깨졌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는데 트럼프가 너무 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하락을 막아냈지요. 왜냐하면은 그해 작년이죠.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추락하면은 자기가 대선에서 지게 되거든요. 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지요. 진다보다는 좀 불리해지죠, 많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은 것 같고, 성공적으로 막아서, 투표에서는 이긴 것 같은데, 개표에서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형태를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별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알던 미국과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내가 평생 모르고 살아야 될 것, 모르고 살아왔던 것, 인터넷 세상이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 같은 것도 많이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가 아니죠. 대한제국이죠.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지요.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가 외정시대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바뀐 거지요. 대부분은 역사는 그 소위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은 역사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따지놓고 보면은 뭐 보수도 아니고 우파는 모르겠는데 보수는 아니지요. 주로 뭐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보수라 그러는데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보수입니까? 나는 보수라 생각 안 합니다. 자유우파다 그러면 자유우파는 맞지요. 자유우파는 맞는데 보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지키질 않는데 뭐 쉽게 말해서 제사도 안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도 뭐 절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를 갖다가 다 부정하는데 깡그리 그거 어찌 보수입니까? 보수가 아니죠. 우파는 맞지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빨갱이는 아니고 빨갱이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빨갱이 세상이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거의 왔지만은 근데 세상은 지금 이 빨갱이를 진보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보수 꼴통, 수구 꼴통이지 보수 수구 꼴통이지 무슨 진보입니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진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 보수락하는 사람들도 바뀔 의사가 없고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 개념이고 수구 꼴통 자빨들도 자기 빨갱이들도 똑같이 수구 보수죠.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변화에 별로 부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둘이를 비교하면은
지금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그나마 빨갱이라는 쪽이, 진보라고 하는 쪽이 조금 더 변화에 조금 민감하지 않나 하는 객관적인 판단을 내 혼자 주관적으로 내립니다. 네가 생각하는 게 왜 객관이냐 하면, 나는 주관을 객관화해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나는 여기가 지금 꼭대기가 치지 않았을까, 여기서부터 올라간 파동의 꼭대기가 끝이 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조정을 받고 내려오는데 거기 추세가 안 깨졌으면은 이 하단선이 안 깨졌겠지요. 요 라인을 깨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닥 라인도 지금 깰지 안 깰지를 잘 모르겠는데, 요 바닥 여기죠. 이 바닥 저점 라인을 깰지 안 깰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깨지는 것이 좋다. 지수 조정을 빨리 받고 깨지는 것이 좋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위로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횡보를 좀 길게 해야 됩니다. 횡보를 좀 많이 길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파동의 형태를 보면은 급락했다, 이때부터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급등하고 조정받고 급등하고 조정받고 하도 급등을 내놓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급등인데, 우리는 아주 횡보 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하락 조정, 상승 조정, 하락 조정이 아니고 마지막 파동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파동이 내려오고 있다, 나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 조정 파동이 한 단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서 한 단락이 됐다가 다시 반등이 들어갔다가 재차 하락을 하면은 세게 내려갈는지, 여기서 지금 바로 빠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 쭉 빠졌던 거는, 급하게 빠진 거는 바이러스 사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공포해서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공포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800포인트 빠졌는데, 지금 이 빠지는 것이 무슨 어떤 이슈가 아직 놓을 만한 게 내 눈에는, 내 레이더에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의 1000포인트 정도, 3300에서 지금 3100이니까 800포인트 정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뭐가 있을까? 지금 당장은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이 근처 내려왔는데 그런 사건이 터졌다, 또 뉴스에 났다 이러면 이거 뚫고 내려갑니다. 근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기에 그런 사태가 안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여기서 여기 하나 파동의 바닥이 완 건지, 아니면 요거를 뚫고 내려오는 게 바닥이 온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봐라 그러면은, 요거를 뚫고 내려와서 하나의 바닥을 짚고 다시 반등이 올라갔다가, 그러면 하락 조정이죠. 조정 A파, 반등 놓으면 조정 B파, 그리고 조정 C파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래 생각을 하는데, 어찌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요 저점을 깨트리고 갈지, 깨기 전에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내려갈지도 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좀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이고, 떨어지면은 이 저점을 바로 깨버릴지, 아니면 볼리지밴드 하단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다시 들어갈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까운 시간 안에 반등이 들어올 거다. 반등이 들어오면은 뭐 한 3150에서 3200 사이에 반등이 들어오는데, 더 좁게 말하면 뭐 한 3160 전후 한 20포인트 정도 주면은 뭐 거의 맞겠지요. 여기서 이 정도 사이에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하락을 하면은 이 저점을 안 깨더라도 대략 한 100포인트 이상은 빠진다. 한 100포인트 정도 빠질 때 어떨 것이냐, 또는 이거를 뚫고 바로 내려가 버리면은
어떨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뚫고 내려가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글쎄요, 뚫을지 안 뚫을지 뭐 좀 가봐야 알겠지요. 어쨌거나 올라오게 되면은 자산을 상당 부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 근데 이 조정이 뭔 조정이냐 하면은, 이 하락이 뭔 하락이냐면은, 추세가 깨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승,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1440, 39조, 1440 바닥을 찍고 올라오던 그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뉴스나 뭐 유튜브나 보면은 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버블이 터진다 하는데 버블 터질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 버블이 터지면은요, 요 저점 깨고 내려갑니다. 1440. 이 저점 깨고 내려가야 버블이 터지는 겁니다. 요 상승을 했다면은. 근데 지금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이유가 없지요. 미국이 돈을 그래 많이 풀어냈는데 도 불구하고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미국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겁니다. 미국이 그 정도 바보 아니죠. 미국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짓을 미국이 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 전체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조정은 깊지 않다. 깊지 않단 말은 아무리 깊은 조정이 들어와도, 아무리 심한 조정이 들어와도 절반 이상은 내려오지 않는다. 절반 이상은 내려오지 않는다. 여기가 절반 라인이죠. 2300 라인입니다. 23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380 정도 되는 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 라인은 어디냐? 여기가 0.618이니까 뭐 2607인데 이게 전 고점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까지 내려오더라도 굉장히 심리적인 타격이 개미들한테는 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잘 모르겠는데 요 정도는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4분의 3 조정이거든요. 이 정도 조정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번에 바로 올지 아니면 다음에 좀 더 있다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 중에 조정을 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전체를 볼 때 절반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되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0.618 조정 내지는 4분의 1 조정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래도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계좌로 볼 때, 개인들의 계좌로 볼 때는 뭐 절반 이하로 깨지는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려올 때 그 이 메이저 세력이 들어간 종목들은 또는 이 대선 관련주 중에서 올라가는 놈들은 올라가고 또 이 힘이 강한 돈 많은 세력이 붙은 그런 종목들은 좀 덜 떨어지고, 그러면 세력의 힘이 약하거나 세력이 수수방관하는 그런 종목들은 많이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게 뭐 몇백 포인트 안 되죠. 한 2, 300포인트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200포인트, 250포인트 정도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체감하는 거는 굉장히 크다. 개인들이 체감하는 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주일을 한번 지켜보자고 했는데 오늘 같아서는 자, 요런 추세를 꺼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또 꺼본다면은 뭐 요런 추세도 대충 꺼볼 수 있겠지요. 요런 추세 뭐 내지는 뭐 이런 추세 이렇게 꺼보면은 여기서 좀 더 올라가야 여기하고 만나겠구나, 한 며칠 더 올라가면은 이게 옆으로 좀 더 갈 것이고, 그럼 이게 좀 더 내려오면은
한 3150 정도까지는 뭐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최소한.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올라가면은 뭐 이 정도 3170 정도도 올라갈 수 있다. 6, 70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추세는 지금 이 추세가 하방인 거는 맞지요. 이 추세는 하방이다. 하방인 도중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한다. 그러면은 이 하방에서 여기를 하락 1, 뭐 1이든 A든 A, B, C, D, E로 볼 수도 있고 뭐 1, 2, 3, 4, 5로 볼 수도 있는데 편하게 1, 2, 3, 4, 5로 할게요. 1, 2, 3, 4, 5 하면은 이 5에서 이거를 뚫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 하고 일단은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 보이는데 또 이까지 내려갔다가 신나게 또 이 저점을 깨고 3천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보는 거죠. 지켜보자는 거고. 여기서 열해 가지고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되고 반등이 들어왔다가 또 재차 하락을 할 때 여기서 반등 들어왔다 하락을 할지 또 재차 하락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하락이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때 본 거는 여기서 내려오면서 A파가 끝이 나고 B파에다가 지금 C파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은 파동이 그 다음에 더 길어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끝나고 봐야 정확한 거니까. 그래서 C의 A파가 내려오고 C의 B파가 진행이 됐고 C의 C파가 나는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C의 C파 내가 본 게 틀려가지고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나고 1파가 끝이 나고 2파 조정이 들어오고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끝난 건지 뭐 여기 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2파 조정이 들어오고 다음에 3파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락 추세다. 하락 추세 가운데 지금 반등이 들어온다. 이 반등이 끝나는 시점은 아주 빠르면 수요일 정도 반등이 끝이 나고 횡보를 좀 하다가 연휴를 마치고 다음 주에 툭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혼자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소설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추세는 하락 추세인 거는 맞는 것 같아. 이래 봐도 뭐 대충 하락 추세 같잖아요. 뭐 대략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게 추세가 지금 확장형으로 확장이 되고 있지요. 더 크게 내려갈수록.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거와 평행, 요 라인과 이 터널이 평행하지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각도가 더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평행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올랐다가 내려가면은 이게 뚫릴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뚫릴 수도 있고 뚫릴 수도 있다. 이게 시간이 뭐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한 5일 정도 지나면은 며칠 지나면은 요 라인이 더 내려오겠죠 밑으로. 그러면은 여기 뚫릴 수도 있을 것이다. 뚫릴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아랫 방향으로 거품이 생겨서 슈팅해 놓으면은 이런 라인으로 떨어질 수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연휴가 너무 기니까 요번 주 17일 날 금요일 날 마치고 나면은 토일 합쳐가지고 5일 동안 연휴가 있지요. 5일 동안 그냥 회사 다니면서 노는 거 생각하면 짧은데 주식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길지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깍꿍님의 말 맞다나 며칠 동안 변동성을 프리미엄을 쭉 빼가지고 쪼그라뜨렸다가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깍꿍님한테 부탁할 부분은 뭐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뭐 옵션 쪽으로 뭐 2배, 3배가 날 수 있다 하더라도
추세 매매를 한다고 했으니까 방향을 아랫 방향으로 보고 단타를 치더라도 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민감도를 본다고 좀 자세히 양쪽 콜과 풋을 관찰을 했는데 양쪽 다 민감합니다. 풋 쪽이 약간 더 민감한데 양쪽 다 선물 지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상당히 어렵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단 반등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내일은 윗방향으로 가겠죠. 모레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슈팅이 강하게 나오면은 뭐 바로 밀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뭐 그냥 지질지질하게 행보를 하겠죠. 외국 그러니까 미국장이 내일 많이 오르면은 우리나라도 갭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떨어뜨렸다가 가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형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하도 이 패턴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뭐가 하여튼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이 추세는 하락이 맞는데 이 올라오는 것이 과연 이거를 뚫을까 어쩔까도 참 궁금은 한데 여기서 요 파동만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 반등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 반등이 끝이 나면은 또 하락이 있겠다 하고 일단은 보입니다. 요것만 봤을 때. 그리고 이까지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애매하고 요거까지를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전체적인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반등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재차 하락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 요 앞에까지 치게 되면은 뭐 요래 해가지고 요래 삼각 수렴을 거치면서 요래 보면 이게 하나의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래가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반등 파가 하나 들어오고 요거 하나로 끝이 날지 쌍봉을 이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끝났거나 쌍봉을 이루거나 하고 내려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끝난 거면은 요거보다 밑에서 끝이 날 거고 요거보다 높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쌍봉을 이루고 여기가 되든 쌍봉을 이루고 떨어지겠지요. 그러면은 좀 이번 파스에 많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세세하게 보면은 자꾸 틀리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대략 이럴 것이다 하고 보면은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상을 보면은 들으면은 처음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보면 맞더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내가 감이 조금 떨어졌는가 한 달 동안 주식에 신 소설을 듣는다고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 조금 조금 거시기 한데 그래도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만큼 떨어질 때 10배가 났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이 짧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질 때 10배가 났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떨어질 때가 아니고 여기서 요만큼 떨어질 때 10배가 났거든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질 때. 근데 요래 떨어질 때는 풋에서 거의 횡보를 했습니다. 가격이. 하루 만에 10배가 난 거거든요. 여기서 이만큼. 이는 만기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만기 주간이고 만기 주간이었고 이게 만기일이었는데 만기일 날 떨어지면서 만기 주간 이 60분봉인데 여기가 수요일 어쨌거나 뭐 여기서 떨어지면서 뭐 그래 됐습니다. 요 짧은 요 하루 만에 그래 10배가 난 거거든요. 만기일은 뭐 좀 그렇긴 하지만은 많이 쪼그라뜨렸다가 10배가 나기는 하는데 뭐 별로 쪼그라뜨리지도 않고 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짧은 기간에 10배가 났으니까
반등이 들어오고 다시 재차라 그러면은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이때 10배가 났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10배에서 20배는 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패턴과 동일하게 풋의 프리미엄을 상당히 쪼그라뜨렸다가 내려가면서 그렇게 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번 월물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다음 월물에, 아니면 그 다음 월물에 어떤 형태로 될까가 좀 애매는 한데,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면 요 전 저점을 뚫을 때 그 변동성이 폭발을 하면서 감마가 폭발을 하면서 어,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그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 포지션이 배치가 되고 하면은 크게 나겠지만은 거기 아니면은 크게 날 가능성이 좀 적지요. 100배 이런 거는 잘 안 봅니다. 왜 그래 보는가 하면은 또 이 수량 누적으로 보니까 개인은 대부분 콜이 매도고 풋도 매도입니다. 근데 외국인하고 정권 심지어 투신까지도 전부 하방으로 다 배치를 하고 있어요. 수량으로 볼 때. 금액을 봐도 하방 쪽으로 거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매수 매도를 한 거는 이 프리미엄이 좀 적다고 판단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미 충분히 수익을 내고 팔아버렸다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투신이 뭐 통상적으로 좀 방향이 정직한 편인데 투신이 금액을 매도를 쭉 쳤지요. 콜 쪽으로. 풋 쪽으로 매도를 쳤습니다. 수량을 보면은 수량에 뭐 일부 매수를 걸어놨지만은 뭐 그렇게 강해 보진 않지요. 이쪽을 보면은 매수를 쭉 밑에까지 다 걸어놨고 여기는 ATM 근처 가까운 외가 ATM과 ATM 근처는 매도 좀 더 올라가면 매수로 걸어놨습니다. 더 위는 매도. 그래서 이 뭐냐 투신 같은 경우는 방향을 아래 방향으로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외인과 정권은 양방으로 다 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은 양쪽으로 매도를 다 걸어놔서 이 개인이 참 뭐 힘들겠구나 뭐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도세가 강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세가 강하죠. 이래 보면은 저 밑에까지 걸어 놓은 거 보니까 저 밑에까지도 한번 움직일 수 있겠다. 제일 밑에가 푸 360이죠. 푸 360이 저점이 뭐 0.11인가 여기서부터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푸스로 만약에 움직임을 차트를 보겠다 이러면은 요거를 다 가지고 보면은 조금 헷갈리니까 대략 한 10분봉 정도 가지고 보면은 여기 여기에서 제일 외가를 보겠습니다. 360 푸스 360 보면은 최저가 0.11이죠. 0.11인데 요래 쭉 올라가다가 여기 꼭대기를 치고 내리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요 어디서 1파가 꼭대기가 잡히고 그 다음에 요래 상승해 가지고 3파가 끝이 난 건지 이게 3의 4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3파인지 이게 3의 3파가 끝이 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는 요 정도 해가지고 끝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뭐 여기서 1, 2, 3파가 다 나왔다 하더라도 조정을 받았고 조정 다음에 이건 뚫고 올라가겠지요. 이 조정이 조금 더 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일 외과입니다. 그러면은
ATM을 보면은 ATM이 지금 410이죠. 410을 보게 되면은 뭐 이것도 뭐 형태는 비슷한데 요런 각도의 추세가 하나 있고 요런 각도의 추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락하는 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1파가 끝이 났을 것 같고 추세가 틀리니까 각도가 기울기 다른 이 어디가 또 하나의 각도가 나오면 이게 1파, 3파, 그 다음 3파에 대한 조정 이 3파의 3파인지 3파의 5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가고 하락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면은 이게 3의 3파가 되겠지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아직도 하락으로 이게 푸시니까 올라가면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요 전 고점도 안 뚫었지요. 안 뚫었으니까 뭐 요 앞에 고점은 뚫었는데 이 고점을 뚫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뚫는다 그러면은 보통 3파 때 고점을 뚫습니다. 3파 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올라온 이 전체가 하나의 1파가 될 수도 있고 2파 조정이 들어왔다가 3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볼 때는. 작게 보면은 작은 파동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1파가 있고 요거를 뚫는 게 3파죠. 여기 3파고 그 다음에 4파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5파가 있겠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 보면은 지금 추세가 하방일 가능성이 많겠다 하고 생각이 드는데 코어를 한번 볼게요. 코어를 보면은 요 상태가 지금 바닥 다지기인지 아니면은 하락 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횡보하면은 크게 올라간다는 이론이 있었는데 요즘은 떨어지는 칼날보다 옆으로 누운 칼날이 더 위험합니다. 옆으로 누우면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여기는 옆으로 누가 횡보해가 좀 올랐는데 여가 대충 1.23, 여가 3.2면은 뭐 한 두 배는 넘게 올랐지요. 이래 두 배는 넘게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내려와서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고 내려가니까 여기서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풋에 비해서는 이 뭐라 그럽니까 이 변동폭이 조금 적은 것 같아. 풋에 비해는 변동폭이 좀 적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거래는 콜 쪽으로 많이 됐지만은 메인 방향은 주가의 방향은 하방이 아닐까 하고 그냥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비슷한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ATM이 뭐 7.25니까 6.44나 7.85가 되는데 6.44로 안 볼까? 6.44로 보더라도 그뭐 민감도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비슷비슷하게 민감하게 보입니다. 근데 하방 쪽으로 조금 더 가격이 민감하지 않나 하고 뭐 느낌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애매할 때는 예측을 안 하는 게 좋지요. 왜냐면 굉장히 왔다리 갔다리가 심하니까 심한데 그 와중에 요거 횡보하고 있으면서 고점과 저점을 조금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툭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거를 잘게 보면은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조정 중에 5파가 들어오면 하락으로 나갈 거다, 내려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어찌 될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콜 쪽으로 푸 쪽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안 나와가지고 뭐 체결이 안 됐습니다. 체결이 안 돼서 최소한 380이 0.70 이하로 떨어질 거다 봤는데 오늘 0.78인가 80이 잠깐 깨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콜 쪽으로 풋 쪽이죠. 풋 380이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풋 380이
0.84인데 저가 0.78이죠.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풋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수가 조금 오른다. 그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얼마나 더 오를 것이냐? 여기서 뭐 2배 이상 오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2배보다 밑으로 많이 올라도 오를 가능성이 있지. 그럼 0.84에서 많이 올라봐야 요 고점을 뚫기가 어렵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하루 이상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그어보면은 추세에 일단은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추정하는 거죠. 추정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대략 들어맞고 잘게 들어가면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만기 주간이 되면은 지금 월초니까 좀 덜하겠죠. 움직임대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또 위클리가 일주일마다 만기가 있는 옵션이죠. 이거에 의해서도 뭐 그때 좌우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뭐 내가 별로 관심 있게 안 봐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위클리를 보게 되면은 개인이 매수가 들어가 있네요. 개인이 매수가 들어가 있고 외국인들이 푸 쪽으로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이 양 매수가 돼 있으니까 돼 있고 외국인과 정권이 하방을 많이 샀으니까 하방을 매도 쳤으니까 위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외인은 매수를 했고 정권은 매도를 했네요. 수량으로 볼 때. 뭐 금액으로 볼 때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하나 다 맞추는 거는 참 너무 피곤한 일이고 그냥 올라오면은 일단 수익 나면은 주식들을 청산하는 게 좋겠다. 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올라온다 해가지고 내 종목이 올라온다 볼 수는 없거든요. 추세 하락일 때는 지수가 올라와도 별로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목을 잘못 잡으면. 박사님처럼 종목을 잘 잡으면은 이런 와중에도 뭐 상당히 강하지요. 상당히 강하다면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뭐 5% 10%도 오르고 뭐 그 이상 오르는 종목들도 잡고 있더라고요. 제자들하고. 그래서 뭐 주식을 잘 하기는 잘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주식을 잘한다는 게 뭐 10년 동안 한 달도 잃지 않고 벌었으니까 잘하는 게 맞지요. 2010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달도 마이너스 손실 난 적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얘기가 뭐냐면은 평가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팔았을 때 그러니까 비중 조절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중 조절 못하면은 뭐 신용 들어가 있는 거 박사님은 신용을 조금 쓰거든요. 신용 들어가 있는 게 반대면에 나와버리면은 손실로 확정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일어나지 않으려면 비중 조정을 잘해야 되죠. 비중 조절을 못하면은 아예 신용을 쓰지 않는 게 맞다. 미수도 쓰지 않는 게 맞다. 락을 걸어 놓는 게 맞습니다. 박사님 동료분이 연동고수 주식 강의를 통해 가지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벌었다 잃었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돌았었다 그랬죠. 깍꿍님도 벌었다 잃었다를 하는데 결국은 마이너스죠. 옵션에서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벌 때도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뭐 두 개가 될 수도 있죠. 실력이 되는 것 같은데 돈을 못 벌면 원인은 하나. 실력도 안 되면은 그건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10년 동안 옵션만 매수만 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돈 같으면은 매도가 수익 내기 좋거든요. 자, 코테가다카시가 평균 하루에 1%를 매일 수익을 내 가지고 한 달 또 1년 이렇게 한 달에 20일, 1년에 240일 수익 내면은 1년에 얼마가 되냐면 한 달에 한 21, 2% 정도 되고 대략 편하게 22% 정도 되고 1년에 1000% 됩니다. 10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가지고 10억을 만들겠다. 1000배죠. 그러면 주식을 하면은 하루에 1%씩만 벌면은
아니면 한 달에 내가 스윙을 한다, 장기 투자를 한다, 이러면 한 달에 22% 정도씩만 벌면은 1년이면은 10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2년이면 몇 배냐? 20배냐? 아니죠. 100배지요. 10배에 또 10배니까. 3년 되면은 30배냐? 아니죠. 100배에 10배니까 1000배입니다. 3년만 하면은 하루 1%씩 3년만 벌면은 100만 원이 10억 됩니다. 1000배죠. 또는 한 달에 내가 매일 1%씩 벌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한 달에 내가 한 20% 정도는 벌 수 있다. 그러면 한 달에 대략 한 20% 정도 벌면은 1년이면은 뭐 21점 몇 프로인가? 22%좀 안 됩니다. 한 대략 한 20%, 22% 정도 벌면은 1년이면 10배가 됩니다. 10배. 10배를 3년만 하면은 30배가 아니고 1000배입니다. 성실해야 되죠. 매일 성실할 거냐? 한 달 한 달 성실할 거냐? 어쨌거나 매일 벌라 그러면은 1년이 240, 2년이 480, 3년에 720, 720번을 계속 1%씩 벌면은 100만 원이 10억 됩니다. 또는 한 달에 22%씩, 대략 한 달에 20%, 22%씩 12번을 벌면은 10배가 되고 24번을 벌면은 100배가 되고 36번을 벌면은 1000배가 됩니다. 100만 원이 10억이 되는 거죠. 매일 1%씩 버는 건 힘든데 한 달에 22%씩 36번 버는 거는 가능해 보이죠. 그보다 쉽지 않습니까? 매일 720번을 이기는 것보다는 운이 좋으면은 한 달에 22%씩 한 36번은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한 70%씩, 한 60 몇 프로 되겠죠. 한 70%씩. 석 달에 한 번 70%씩, 12번만 내면 1년이 12번 내면 1000배 될라나? 잘 모르겠네, 그거는. 계산을 안 해봐서. 어쨌거나 뭐 대충 그런 느낌이 옵니다.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하루에 1% 번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죠. 잃지 않고 매달, 매일. 또 주식으로 매달 22% 번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한 3년만 하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트레이더가 됩니다. 꽤 큰 부자가 되죠. 1000만 원 들고 있으면 100억이고 100만 원 들고 있으면 10억이니까 10억은 부자가 별로 아니지만은 100억이면 그래도 이제 부자 대열에 들어서지요. 그래 1년만 더 하면 1000억이잖아요. 자, 주식 하는 분도 한 달에 20%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20%씩 꼬박꼬박 36개월만 딱 노력하면은 그러니까 내 채널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월급 받는 분이시죠. 월급 받는 분이 돈 벌기 더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투자에서 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천천히. 빨리 가면 자빠지거든요. 자기 리듬에 맞게, 자기 생체 리듬에 맞게 천천히 가세요. 이거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면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코테카 와다카시마 해도 일본에서 전설적인 투자자 아닙니까? 그 투자자가 번 게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그래서 그거 버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내가 해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한두 달은 할 수가 있는데 또 몇 달은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부리가 더 벌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수익, 리스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두고 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벌 수 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트레이딩, 매매를 해가지고 매매 성공률을 한 99% 정도 올려야죠. 99%, 100% 가까이 올려야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벌 수 있다는 얘기지, 위험을 감수하고 무조건 시장에 들어가서 번다, 이거는 꿈 같은 소리죠. 그거는 이 세력의 먹잇감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돈을 벌려면은 방법은, 내가 어떤 주식을 살 때 분할로 사가지고 메이저 세력이 내가 진입한 거를 모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파는 게 가능하면 모르게 파는 게 좋고, 아니면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마구 거래될 때 그때 같이 던지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가지고 주식 부자의 길에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